요즘 제가 좀 장명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김종인, 이준석이 둘이 깐부다 했는데 오늘 중앙일보에 보니까 김종인, 이준석의 깐부 동맹이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칼럼이 재미있었어요. 참 요즘 기자들이 뉴핑을 다 눈여겨보나 봅니다. 그래서 김종인과 이준석이 연대를 강화해서 윤석열 선대위를 흔드는 모양새. 정권 교체에 힘이 실릴지 의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준석이가 선대위 인선과 관련해 16일 날, 그러니까 3일 전에 내일 윤석열과 제가 상의를 한다. 그 이후 이제 성안된 걸 가지고 김종인과 최종적으로 상의할 것이다. 후보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준석이가 후보하고 상의하고 김종인하고 가서 낙점을 받는다. 김종인의 결재를 받는다는 것처럼 말을 해요. 본인과 윤 후보가 먼저 조율한 다음에 김종인이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다. 이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당의 대선 후보는 윤석열인데 권력 서열은 김종인이 더 위고 이준석은 윤석열과 동급이라는 언급이니 말이다. 당에서는 당장 김종인 상황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제가 이 중앙일보 이 칼럼을 읽어주는 거는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제 말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는 기자도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걸 일깨우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작 이튿날 이 대표는 자신이 윤 후보를 만나지 못했다면서 윤석열, 김종인 회동이 있었다는 것을 취재진에게 친절히 알려주었다. 둘의 비공개 회동을 당 대표가 나와서 공개를 한 것이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광화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를 만날 기회가 있어야 만나지 하고 시치미를 뗐다. 선대위 인선안도 보지 못했다 했다. 그렇게 자리를 뜨려던 김 위원장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선대위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게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발걸음을 멈추고 딱 자기가 가장 싫은 포인트를 기자가 물은 거죠. 기구만 하나 만들어 놓고 몇 사람 들은다 간다고 국민통합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짓은 괜히 국민한테 빈축만 사게 되고 별 효과도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준석은 한 발 더 나아가 17일 저녁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에 대해 여의도 정가에서 보면 아이디어가 많이 떨어졌을 때 하는 게 통합론이다. 콘셉트가 잘 잡혀야 효과가 있지 반문 집합소 같이 되면 참패한 2020년 총선 재판이 될 수도 있다. 자, 이거는 황교안과 윤석열을 거의 동급에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어린애가 반문 집합소가 되면 패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는 18일 아침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선대위 합류 예정인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에 대해 그분이 과거 인터뷰에서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을 세게 들이받았다. 왜 그런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분 개인이 노력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다. 자, 이준석이가 하는 말은 전부 김종인을 띄우고 나머지 사람이 김종인에게 사과하거나 비위를 맞춰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김종인 원톱 선대위 외에 다른 옵션을 고려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윤 후보에게 불가능하다라며 결국 김종인 위원장의 의중이 좀 더 반영되는 형태로 타협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김종인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준석의 입을 통해서 대변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준석은 김종인의 사설 대변인이라는 겁니다. 캠프 구성을 두고 세력끼리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역대 선거에 있었고 승리가 기대되는 캠프에서는 특히 자기 권력 지형과 연결되어서 암투나 과열이 있는데 당과 대선 후보 지지율이 오르고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지는 걸 체감하면서 국민들의
눈에서 보면 저 동당 내부에 제밥에 눈이 돌아가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특히 이 대선 끝나고 3개월 뒤에 지방선거가 있으니 챙겨야 할 자리도 많다. 자, 그렇다 해도 최근 김종인, 이준석 커플이 윤을 압박하는 수준은 아슬아슬하다. 김병준, 김한길 합류를 두고 민감한 반응이다. 김병준은 노무현의 척사였고 김한길은 대표적 비문인데 호불호를 떠나서 중도 확장성에서 써볼 만한 카드 아니냐. 김종인은 윤석열 캠프 인사를 향해 파리 때 자리 사냥꾼이라 했는데 지금 텃세를 부리는 것은 김종인처럼 보인다. 이준석은 야당의 대표라기보다는 100만 유튜버를 연상케 한다. 유튜버 타이틀로 이준석의 볼륨을 높여라가 적당하지 않느냐. 어쩜 당내 갈등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중계를 할 수 있냐. 이달 초 윤이 확정된 뒤 탈당 규모가 하루에 무슨 40명이 아니고 2,000명쯤 된다고 떠드는 것도 이준석이다. 당 대표임에도 그의 스피커는 집권 여당을 향하기보다는 당내 문제를 끄집어내는 경우가 허다했다. 선대위 출범 후 대표 입지가 축소되기 전에 지분을 최대한 챙기려고 김종인하고 저런 것처럼 보인다. 이 두 사람의 강점이 김이, 윤 후보의 약점을 메꿀 수 있겠지만 김종인에게는 예민한 촉수가, 이준석에게는 2030 이대남의 지지가 있다. 이 같은 전략적 포지셔닝이 유의미한다 한들 정권 교체라는 대의 앞에 우선할 수는 없다. 윤이 여러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는 것은 그나마 그가 낫다는 지지층 판단인데, 김종인과 이준석이가 계속 목리를 비추는 걸로 보면 역풍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다. 둘은 정치 초보가 독선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에게는 김종인, 이준석 간부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 당신들이 윤석열을 흔드는 건 말이 되고. 자, 이 칼럼이 실린다라는 부분에 대해 오늘 시청자들께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이런 칼럼은 김종인과 이준석을 완전히 엿먹이는 칼럼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 녹화 방송에 앞서서 생방송에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윤석열한테 최후 통첩을 받았다 했습니다. 권력의 생리를 너무나 모른다는 겁니다. 김종인은 그간의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한간에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다가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신에게 주문한 체면에 빠져 있다고 보고요. 이준석은 저 어린애가 무엇 때문에 당대표가 됐고 당대표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노예한 김종인을 붙여다가 윤석열을 견제하면서 그 속에서 지 정치 대가를 챙기려고 계산해서 두 사람이 할배 손자 깐부 동맹을 맺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깐부 동맹이 지금 너무나 오버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것들은 뭐고 와저라나? 왜 문하고는 싸우는데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뭐 했다고 갑자기 나타나서 보따리 내놔라 자리 내놔라 하느냐. 저 둘이 도대체 윤석열이가 되는데 뭘 기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사가 과하면 모지라는 것만도 못한데 이 두 사람이 너무 오버하다가요, 제가 볼 때 지금 큰 화근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검사라는 것은 또 이 기질이 있습니다. 곤조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기질이 있는데 아마 저 둘이가 윤을 너무 쪼다가 윤의 한계를 지금 넘어서 버려서 윤이 저 둘한테 최후 통첩을 해서 김한길이고 김병준이고 내 맘대로 할 거고 너들 몫은 요만큼이니까 이거 받든가 말든가 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고, 이것은 김한길과 이준석에는 청천백락 같은 소리고 한편으로는 이들이 더 비빌 언덕이 없어졌다는 거죠. 남아있는 것은 이들이 윤석열을 공격하면서 분란을 일으켜서 윤석열의 지지율을 흔드는 건데 그까지 가버리면 이들이 그나마 형식적인 자리라도 내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총괄 선대위원장도 포기해야 될 거고
당 대표도 포기해야 될 거란 거예요. 자, 그래서 코너에 몰린 갈 곳 없는 이 두 사람이 결국은 그냥 윤석열 앞에서 무릎 꿇고 형식적인 자리라도 차고 들어갈 거냐. 이제 그것만 남았다는 거죠. 윤석열은 김종인, 이준석보다 훨씬 오래 김한길이나 김병준과 교감을 가졌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윤 입장에서 구색 맞추기로 김종인이 있었던 거지, 윤 입장에서 정권을 줄 생각으로 김종인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이가 그것도 모르고 까불다가 이제 권력 향배의 흐름을, 변화를 읽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